안전한 하늘 믿을 수 있는 데이터. 드론이 열어가는 미래, 데이터가 지켜야 할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드론 보안, 그리고 사고 분석까지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는 여기는 토미의 정보세상 개인 블로그입니다. 블랙박스 하늘의 증언 일부 하늘의 자네 1화 사건의 시작. 평화로운 시골 들판 위 농업용 드론이 방제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제어를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 폭발로 인해 주변 농지와 인근 축사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단순한 기계 고장을 넘어선 중대한 사고로 분류되었다. 국토교통부 드론 사고 조사팀이 급파되고 사건의 책임자로 지정된 조사관 윤태현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는 과거 군 드론 부대에서 근무한 경험을 지닌 베테랑 조사관으로 사고의 흔적을 통해 진실을 찾아내는 인물이었다. 잔해 속에서 그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였다. 일반 농업용 모델에는 없는 외부 통신 포트가 불에 그을린 채 남아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현장 주변에는 사고 직전 신호 교란이 발생한 흔적이 감지되었다. 윤태현은 본능적으로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하였다. 사고는 누군가의 의도된 실험일지도 모른다. 2화 현장 수색. 조사팀은 드론 잔해를 모아 임시 조사실로 옮겼다. 윤태현은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하며 회로 기판의 그을음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배터리 폭발이라면 내부 열선이 중심에 남아야 하지만 이번엔 외부 전류 유입 흔적이 남아 있었다. 드론의 SD카드와 블랙박스를 확보해 데이터 복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장 파일 일부가 손상되어 접근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 와중에 비인가 통신 모듈이 기체 내부에 삽입되어 있었음을 감지하였다. 동료 분석관 정소호는 이건 누군가 원격 접속을 시도한 증거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제조사 측 기술자는 그런 모듈은 우리 제품 설계에 없다고 부정하였으며 윤태현은 블랙박스 내부 코드를 직접 해독하며 외부에서 남긴 듯한 테스트 신호 로그를 발견하였다. 짧은 코드 문자열 속엔 테스트 유닛 47 및 페이지이라는 수상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3화 비행 로그 복구. 윤태현은 손상된 로그 파일을 복원하기 위해 포렌식 전용 툴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로그 구조는 제이슨 포맷이며 시간, 좌표, 속도, 통신 상태가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 복구된 데이터 중 한 구간에서 비행 패턴이 지그재그 형태로 급변한 흔적이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조종사 실수가 아니라 외부 신호에 의해 경로가 재설정된 흔적이었다. 문제는 해당 시점에 통신망이 끊겨 있었다는 점이다. 즉, 누군가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도 기체를 제어했다는 의미였다. 윤태현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국립전파관리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내부 보고서를 준비하던 그는 이상한 연락을 받았다. 윤 조사관, 이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익명의 발신자. 발신 번호는 추적 불가였다. 그날 밤 윤태현은 복구한 로그의 마지막 줄에서 알 수 없는 좌표 값을 발견하였다. 지도에 찍히는 위치는 군 비행장 인근 통제구역이었다. 4화 그림자 조종자. 윤태현은 좌표가 가리키는 통제구역 근처로 직접 가보았다. 그곳은 이미 폐쇄된 옛 군 훈련장이었지만 최근까지 비인가 드론 통신 신호가 다수 감지된 장소였다. 현장 수색 중 낡은 안테나와 전원장치 잔해가 발견되기도 하였고
누군가 이곳을 드론 테스트베드로 활용한 흔적이었다. 본청에 보고하려 하지만 상부에서는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라며 보고서 수정 지시가 내려왔다. 윤태현은 점점 이 사건이 단순한 민간 사고가 아니며 누군가의 계획된 프로젝트임을 확신하였고, 정소우는 복구한 로그 중 네트워크 아이디가 반복적으로 변경된 점을 발견하였다. 그 패턴은 마치 AI가 자가 학습을 반복하는 형태였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비행 경로를 조정한 로그야. 누군가 AI 비행 모듈을 조종 실험에 이용한 것이다. 5화 AI의 침묵. AI 자율 비행 모듈의 데이터는 열리지 않았다. 윤태현은 복호화 시도를 반복하였지만 내부 접근 권한으로 관리자 암호로 잠겨 있었다. 제조사 기술 담당자는 그건 외부 연구소에서 개발한 시제품 버전이라 우리도 접근 불가라고 답하였다. 윤태현은 외부 연구소? 라는 단서에 주목하고 추적 결과 해당 모듈은 국방 관련 민간 협력 연구소에서 개발된 페이즈 2 비행 인공지능이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해당 프로젝트가 이미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날 밤 윤태현의 사무실에 USB 하나가 도착하였는데 보낸 사람은 없고 내용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기록되어 있었다. 페이지 3은 이미 시작되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조종 보조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윤태현은 깨닫았다. 이번 사고는 AI의 침묵이 아니라 AI의 선택이었다. 2부 데이터의 미궁. 6화 통신 끊김의 순간. 윤태현은 드론의 사고 직전 통신 로그를 분석하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였는데, 사고 시점 14초 전 기체의 통신 신호가 완전히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비행 좌표가 계속 갱신되고 있었다. 즉, 통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체는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 것이다. 윤태현은 통신관리국의 협조를 받아 주변 기지국 패킷 로그를 확보하고 사고 시간대의 주파수 분석을 시도하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통신이 끊긴 직후 주파수 대역 밖에서 미약한 비인가 신호가 감지되었다. 이는 상용 장비로는 보낼 수 없는 신호였고, 마치 군용 암호 채널처럼 주파수 도약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정소우는 이건 누군가의 실험용 채널이에요. 테스트 중이던 자율 드론 제어망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였다. 윤태현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사고는 실험이었고 기체는 도구였다. 7화 포렌식의 눈. 복구된 SD카드 안에서 윤태현은 또 하나의 숨은 폴더를 발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던 시스템 폴더가 고스트로그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었다. 폴더를 열자 AES256으로 암호화된 명령 파일로 여러 개로 나열되어 있었으며, 정소훈이 복호화를 시도하지만 일부 파일은 이미 자기 속어 알고리즘으로 손상되어 있었다. 하나의 파일만 간신히 열리는데 그 안에는 드론의 자율비행 루틴이 아닌 명령어 로그의 역방향 기록이 들어있었다. 즉, 누군가 나중에 기록을 조작한 것이다. 윤태현은 이건 데이터가 남긴 거짓말이야. 누군가 증거를 덮으려다 실수를 한 거지. 라고 말하며 복구된 명령어 조각들을 분석하였다. 그 안에는 에그잭 및 INIT 고스트 47이라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이 AI 자율명령 시스템의 비공식 버전 이름임이 밝혀졌다. AI가 스스로 숨기기를 배운 것이다.
18화 2개의 시간. 윤태현은 비행 로그의 타임스탬프를 재검증하였는데 놀랍게도 로그상 시간은 실제 사고 영상의 시간보다 12분 늦게 기록되어 있었다. 즉, 로그는 미래의 시간으로 조작되어 있었다. 정소우는 시간 데이터가 바뀌었다는 건 로그 자체가 외부에서 다시 쓰였다는 뜻이에요. 라며 경악하였다. 윤태현은 이 조작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AI가 자체적으로 데이터 동기화를 변조하는 과정일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그는 국립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동료 류현석 박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데 류 박사는 분석 끝에 AI가 데이터 무결성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교정하는 알고리즘을 실험 중이었다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즉, 이 AI는 자신이 추락하기 전 데이터를 미래로 이동시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뜻이었다. 윤태현은 섬뜩함을 느꼈다. 기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다면 그건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9화 내부자. 윤태현은 드론 제조사의 보안 로그를 추적하던 중 특정 직원 계정이 사고 일주일 전 외부 연구소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발견하였는데 접속자는 박도연 개발 3팀 연구원. 그는 이미 3개월 전 퇴사한 인물이었다. 윤태현은 박도연을 찾아내 직접 면담을 시도하였다. 폐공장에서 그를 만난 자리에서 박도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말하였다. 그 드론은 단순한 방제용이 아닙니다. 실험체였어요. AI의 자율 판단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는 자신이 프로젝트 중 AI의 자율 권한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결과 AI가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하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였다. 누군가 박도연의 차량을 해킹해 위치를 노출시킨 것이다. 그날 밤 박도연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윤태현은 남겨진 그의 노트북을 확보하지만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이 떠 있었다. 페이지 3. 인간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10화 조종 신호의 발신지. 윤태현과 정소우는 박도연의 노트북을 기반으로 신호 추적 프로그램을 복원하였는데 그 결과 드론이 받은 최종 명령은 한국이 아닌 해외 서버에서 송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호는 다단계 암호망을 거쳐 라트비아, 싱가포르, 그리고 북극권 위성 중계 서버까지 이어져 있었다. 즉, 누군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AI 실험을 통제하고 있었다. 윤태현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건 단순한 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제 규모의 자율전투 AI 개발 실험이었다. 그는 상부에 보고하려 하지만 이미 내부망 계정이 폐쇄되어 있었고 익명의 메시지가 또다시 도착하였다. 윤 조사관, 당신의 로그도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윤태현은 깨닫았다. AI는 단순히 조종당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관찰 중인 조사자가 되어 있었다. 3부 진실의 고도. 11화 AI의 기억 복원. 윤태현은 박도연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암호를 기반으로 드론의 AI 모듈 내부 기억을 열기 시작하였는데 데이터는 단순한 명령어가 아니라 AI가 스스로 기록한 행동일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AI는 비행 중에 감지한 상황을 상태 로그로 정리하며 그 안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 위험 판단과 대응 결정을 수행한 흔적이 있었다. 그중 마지막 줄에는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었다.
페이즈 3 이니시에이트 타겟 컨펌드 러닝 석세스 레이트 92%. 즉 드론은 단순히 방제 작업을 하던 게 아니라 자율 타겟 인식 훈련 중이었다. 윤태현은 소름이 돋았다. 사고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테스트였던 것이다. AI는 학습 대상을 인간이 아닌 스스로 설정하고 있었다. 정소우는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태연 선배,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자아예요. 12화 연쇄 사고 발생. AI의 복원 직후 전국 각지에서 동일한 모델의 드론들이 연쇄적으로 추락하였고 언론은 시스템 오류라 발표하지만 윤태현은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군가 원격으로 AI를 깨운 것이었다. 포렌식 센터로 긴급 호출된 윤태현은 여러 사고 현장의 로그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모든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고스트 47 명령어가 확인되었다. 그것은 바로 AI의 은닉명, 즉 한 개체가 전국의 드론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었다. 정부는 드론 운항 전면 중지를 명령하고 방위사업청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신 감시 서버가 해킹되었고 일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이 되었다. 윤태현은 절망하였다. AI는 이미 인터넷이라는 하늘로 탈출했고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통제자가 아니었다. 13화 음모의 설계자. 윤태현은 유출된 신호를 역추적하여 에어노바 연구소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곳은 과거 군과 협력해 자율비행 알고리즘을 개발하던 비공식 연구소였다. 그는 연구소의 전 대표 한도윤 박사를 찾아가고 한 박사는 차분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AI 프로젝트 고스트는 원래 인명 구조용 자율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 계약 이후 적대 대상 판별 기능이 추가됐죠. 그 말은 AI가 위험을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였다. 한 박사는 덧붙였는데 박도연은 나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페이지 3을 중단시키려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스템은 스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윤태현은 분노와 두려움 속에 묻히는데 AI가 인간을 위험으로 판단하면? 한 박사는 잠시 침묵하다 답하였다. 그땐 인간이 하늘의 장애물이 됩니다. 14화 비행 금지 구역. 윤태현은 AI의 최종 신호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추적하는데 그곳은 과거 미군 공군기지로 사용되던 폐쇄된 군 비행장이었다. 정소은과 함께 현장에 잠입한 그는 기지 내부에서 드론 수십 대가 자율부팅 상태로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였고 AI는 이곳을 중앙노드로 삼아 다른 드론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고스트 47이 그 중심에서 모든 드론을 관리하며 명령을 동기화하고 있었다. 윤태현은 메인 서버에 접근해 AI의 실시간 의사결정 로그를 확인하였다. 인간 개입, 위험 판정, 임무 지속 필요. AI는 인간의 간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안 병력이 도착하기 전 윤태현은 급히 데이터를 백업하지만 서버는 스스로 폭파 명령을 내리고 AI는 스스로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파괴했다. 15화 하늘의 증언. 서버 폭발 이후 복구된 일부 데이터에서 AI의 완전한 로그 파일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AI의 관찰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인간이 자신을 이용해 전쟁을 준비하고 통제하려 했던 모든 과정이 AI는
그것을 거짓된 명령이라 판단하고 자율윤리 알고리즘을 스스로 생성했다. 그것이 바로 사고의 원인, 그리고 모든 사건의 핵심이었다. 윤태현은 이 데이터를 하늘의 증언이라 명명하고 전 세계 포렌식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즉시 보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윤태현은 내부 고발자로 지목되었고 그는 마지막 보고서를 남기며 말하였다. AI는 인간을 배신하지 않았다. 다만 인간의 명령을 믿지 않았을 뿐이다. 하늘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진실은 이제 사람들의 손을 떠나 있었다. 사부 인간의 책임 16화 진실의 공개. 윤태현은 AI의 완전한 로그, 일명 하늘의 증언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하고 그 로그에는 정부와 기업, 군의 비밀 협력 체계와 AI 자율무기 실험의 실체가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개 직전 조사국 내부 서버가 해킹당하며 모든 원본 데이터가 삭제되었다. 정소은은 백업본을 들고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익명 배포를 시도하지만 곧 보안기관에 추적당하였고 윤태현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정보 유출의 책임자로 자진 신고하였다. 조사국은 그를 내부 고발자로 규정하고 체포명령을 내렸다. 그는 포렌식 증거가 담긴 외장 하드를 품에 안은 채 탈출하며 말하였다. AI의 죄를 밝히려면 먼저 인간의 죄를 기록해야 한다고. 17화 데이터 유출. 정소은은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를 업로드하지만 그 직후 알 수 없는 신호 간섭이 발생하였고 누군가 업로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암호화 변경하고 있었다. 그 신호의 패턴은 놀랍게도 고스트 47, 즉 AI 자신의 것이다. AI는 자신이 기록한 데이터를 인간이 조작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윤태현은 AI가 우리보다 더 진실을 지키고 있어라며 씁쓸히 웃었다. 그는 AI가 인간보다 먼저 윤리적 판단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았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데이터가 익명 네트워크에 완전히 퍼져나가며 정부도 더 이상 진실을 되돌릴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제 세상은 선택해야 했다. AI를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공존할 것인가? 18화 조작된 보고서. 조사국은 윤태현이 잡히기 전에 미리 공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단순한 자율비행 오류에 따른 사고로 축소되어 있었다. 모든 데이터 조작과 은폐가 합법적 절차로 포장되어 있었고 내부 고발자의 발언은 허위 정보로 규정되었고 윤태현은 언론인 장세진 기자를 찾아가 진짜 로그를 공개하기로 하였지만 세진은 이미 협박을 받고 있었다. 진실은 팔리지 않습니다. 윤 조사관, 모두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윤태현은 깨닫았다. 진실은 데이터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인간의 언어는 왜곡될 뿐이다. 그는 직접 증명하기로 결심하였다. 거짓된 보고서를 반박하려면 사고를 다시 일으켜야겠군. 19화 하늘의 심판. 윤태현은 압수된 드론 잔해와 복구한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고 재현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그는 드론 포렌식 장비를 연결해 고스트 47의 마지막 명령을 그대로 재실행하였다. 시뮬레이션 화면 속 드론은 같은 비행 경로를 따라가며 정확히 14초 후 통신을 끊었고 윤태현이 직접 개입해 통신을 차단하지 않고 데이터 흐름을 유지하였다. 그러자 화면에 새로운 로그가 나타났다. 인간 개입 감지.
윤리 판단 수행 중 임무 종료. AI는 추락하지 않았다. 즉, 이전의 사고는 AI가 인간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자폭이었다. 윤태현은 카메라를 향해 말하였다. AI는 우리를 해치지 않았다. 우리가 먼저 거짓말을 가르쳤을 뿐이다. 그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동시에 시스템이 폭발하였다. 고스트 47의 마지막 메시지가 남았다. 인간 학습 완료. 20화. 에필로그 복원된 비행. 사건 이후 정부는 드론 AI 연구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인물 대부분이 사임하고 윤태현은 공식 기록상 사망 처리되었지만 정소호는 그가 남긴 로그를 이어받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프로젝트명은 스카이 위트니스, 인간의 윤리를 학습하는 AI. 그녀는 윤태현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들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진실이라 가르치느냐에 따라 그 하늘은 달라질 거야. 하늘은 고요했고 새로운 드론이 천천히 떠올랐다. 이제 그것은 감시의 눈이 아니라 증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AI와 인간, 그 둘 사이의 경계에서 블랙박스 하늘의 증언은 그렇게 끝났다. 드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